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방송 찾아와서 감사드리고 물부 한번 15경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클리블랜드 대 캔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제 두 팀이 더블헤더를 치렀기 때문에 불펜 소모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게비 윌리엄스랑 로렌젠인데 이게 클리블랜드가 지금 마운드 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불펜도 많이 썼는데 선발이 지금 원래 로테이션에 있었던 알렉스 콥이 부상으로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뭐 더블헤더 쓰고 이런 거 같은데 불펜데이 쓰고 이런 거 같은데 이 클리블랜드랑 캔자가 같은 지구잖아요. 중부지구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1, 2등 하는 팀인데 승리 차가 1승밖에 안 납니다. 클리블랜드가 원래 많이 앞서 나가다가 캔자가 추격하는 그런 양상인데 클리블랜드는 뭐 홈이긴 해도 캔자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시리즈 내내 투수 운영이 쉽지가 않다. 이런 좀 위기에 있는 상황인데 게비 윌리엄스가 요즘에 4경기 동안 좋지가 않다. 이런 것들 이렇게 제가 최근 동향 같은 거 일일이 다 봐면서 전날에 해놓는데 게비 윌리엄스 최근에 7.36 정도로 안 좋고 반대로 로렌젠 캔자로 이적한 4경기 동안 1.99 정도로 작년에도 디트로이트에서 잘하고 필라델피아로 적을 옮긴 이후에 초반에 잘하는 모양새가 있었는데 아마 로렌젠이 캔자가 만약에 좀 포스트 시즌을 간다면은 좀 롱맨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포스트 시즌은 보통 3선발 내지 4선발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아마 로테이션에서 로렌젠이 빠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이런 활약을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로테이션을 활약할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천사한테도 7이닝 무실점 좋은 경기도 해주고 이닝이 아쉽긴 하다. 그런 것들이 있어도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렌젠은요. 그래서 뭐 딱히 이거는 로렌젠이 또 클리블랜드 애들한테 강하다는 면모도 있어요. 보면은 통상 로렌젠은 클리블랜드 애들한테 볼넷은 조금 줬지만 피안 타율 같은 거 낮은 편이고 이런 강점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 양팀에 빠따도 사실 클리블랜드가 되게 분위기가 안 좋다가 살짝 올라왔는데 캔자와의 시리즈에서 또 어제 두 경기 모두 다 7안타에 그치고 빠따가 부실했었거든요. 반면에 요즘에 캔자는 비교적 빠따는 훨씬 낫다. 최근 10경기 동안 타율이 2할 9푼 7리에요. 클리블랜드는 10경기 동안 2할이 안 되고 이런 와중에 있어가지고 물론 캔자가 좀 이제 홈이랑 원정 빠따 차이가 있다. 그런 것들이 생각은 나지만은 여러 가지로 캔자 쪽을 보는 게 저는 옳아 보입니다. 바비기트 주니어 같은 애들 지금 후반기에 타율이 4할에 달하고 어제도 살바도르 페레즈가 2차전을 캐리를 했었죠. 저는 빠따적으로는 캔자 쪽이 조금 더 좋게 보이네요. 물론 이제 불펜상으로는 클리블랜드랑 캔자의 불펜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 게 있기는 해도 어제 비교적 캔자는 불펜도 나쁘지 않았고 두 팀 모두 다 불펜 소모가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8.5 기준 오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일찌감치 한쪽으로 쏠린다면은 더 크게 무너지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저는 이거 캔자의 프렌 내지 승리, 뭐 오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대 천사 경기. 어제 아마 디트로이트도 좀 그 불펜 소모가 조금은 있었어요. 한 3명 정도 쓰고 이제 세먼스 같은 애들 길게 이어가거나 뭐 그런 양상으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디트로이트가 요즘에 빠따가 너무 좋죠. 상대가 화싹이라는 좀 약한 팀이긴 했지만은 그전에도 컵스 상대로 두 자릿수 안타도 기록을 하고 어쨌든 디트로이트 최근 6경기 동안 5승 1패 달리고 있고요. 최근 4경기는 전부 다 두 자릿수 안타를 쳤다. 요즘에 디트로이트 빠따가 그래도 좀 편하기는 해요. 좀 좋은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만에 이제 또 홈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허더. 얘도 좀 믿을 수는 없다. 뭐 세먼스, 허더 여기다가 마에다라든지 조이 웬츠. 디트로이트는 요즘에 불펜을 많이 쓰고 좀 롱맨을 많이 쓰는 허더라든지 뭐 세먼스 전부 다 그런 역할이죠. 마이너리그에서 올린 애들 신인급 애들이 좀 길게 던지는 양상을 택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나올 때 자체는 3.57 정도면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보다 조금 내려갔을 그런 모양새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디트로이트는 버텨줄 만한 이런 그 불펜들도 조금 있는 편이고 롱맨도 만약에 허더가 털리면은 다른 애들 끌어다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얘기할 만한 것 같고요. 자니 쿠에토는 직전 경기가 올 시즌 첫 등판이었었거든요. 근데 뭐 그 경기에서 6.1이닝 동안 3실점 정도로 나름대로 잘 버티긴 했어. 사실 쿠에토의 존재가 오늘 경기는 천사 입장에선 제일 엑스팩터라고 할 만한 것 같아요. 쿠에토가 지난번 등판처럼만 해준다면은 충분히 천사 쪽도 승산이 없는 건 아닌데 문제는 아까 디트로이트의 빠따랑은 달리 천사는 요즘 빠따가 너무 안 좋아요. 최근 9경기 동안 1승 8패, 최근 5경기 4안타, 9안타, 6안타, 1안타, 3안타. 최근 10경기로 따져도 1할 9푼 1이고 5경기로 따져도 타율이 1할 5푼 1이에요. 이만큼이나. 천사는 무엇보다도 쿠에토는 괜찮아도 그 빠따가 문제라는 건데 내일 뭐 이렇게 좌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 때
최근 2달 동안은 나름대로 좀 쳤다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언더 쪽으로 보고 싶고 승리 방향 자체도 디트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분위기 차이라든지 뭐 언더 보는 거는 디트로이트 빠따가 괜찮지만 쿠에토가 조금 막아준다면은 그리고 천사의 빠따는 기대치가 적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디트로이트가 허더가 나오더라도 그래도 뭐 많이 얻어맞는 일은 이렇게 좀 안 그려진다 이런 것들을 바탕에 두고 저는 디트 승에다가 뭐 언더 이런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슬리는 거는 올 시즌의 천사가 디트 상대로 홈에서 6월달에 수입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들 그게 거슬리긴 한데 그래도 전 디트 승의 언더 쪽으로 볼게요. 신시내티 대 오클랜드 경기 이거는 아직까지 신시내티 쪽의 손발이 좀 애매해요. 저는 뭐 로돌로로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선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로돌로가 맞다면은 최근에 이게 제일 눈에 띕니다. 올 시즌 사실 로돌로는 좋은 순간들도 많이 있긴 했는데요. 요즘에는 홈이랑 원정의 대비가 참 눈에 띕니다. 최근 홈 5경기에서 로돌로는 10.2 정말 안 좋죠. 이거 말고도 로돌로는 요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긴 해. 그것도 조금 거슬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냥 로돌로는 올 시즌 특히 홈에서 피홈런도 많은 셈에 있고 얘가 원정에서는 올 시즌에 3.56인데 홈에서는 6.09예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라도 하듯 최근 5경기씩만 봐도 홈에서 10.2, 원정 4.96 이런 식으로 홈이랑 원정 차이가 많이 난다. 요즘도 그렇고 올 시즌 전체를 봐도 그렇고 로돌로가 홈에서는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드러나네요. 제가 맨날 이 신시내티 홈구장은 그 홈런이 참 많이 터지는 구장이다. 그레이트 아메리카 볼파크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신시내티도 얘네들도 올 시즌 이제 홈에서의 홈런 숫자가 86개거든요. 근데 원정에서는 67개였다.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거의 홈이랑 원정이랑 치는 경기 숫자가 반반인 셈인데 거의 뭐 홈런 숫자가 막 20개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오늘 신시내티도 스펜스 상대로 꽤나 칠 수도 있겠죠. 홈런도 뭐 스펜스도 보시다시피 요즘에 홈이랑 원정 각각 4경기씩 봤을 때는 원정에서 특히 방어율이 많이 뛰는 편이다. 2이닝 소화도 적고 이런 것들도 보여가지고 내일은 저는 선발 투수 둘 다 이런 홈이랑 원정에서의 약세가 좀 보일 것 같다. 요즘에 오클랜드가 OPS가 최근 2달 중에 760에서 736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꽤나 치기는 칩니다. 요즘에 좀 떨어져서 문제이긴 한데 내일 뭐 이렇게 각각 컨디션 OPS도 평소보다 훨씬 더 잘 친다고 하기도 하고 저는 이건 9.5여도 오바 쪽으로 보기는 볼게요. 하지만 두 팀 모두 다 엄밀히 말하면 빠따가 기복이 너무 심해. 내일은 저는 그래도 빠따의 기복보다는 선발 투수들이 각각 이렇게 홈이나 원정의 약세 이런 것들을 보고 오바를 보고 싶기는 한데요. 그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대 휴스턴 경기 벌랜더의 직전 경기가 복귀 등판이었었거든요. 근데 벌랜더가 직전 경기도 공은 그렇게 많이 안 던졌어요. 5이닝 동안 뭐 2실점 해주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벌랜더다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다. 구속도 올 시즌 평균보다도 조금 더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했는데 역시나 지금 시점에서 벌랜더를 막 그렇게 막 믿고 보기는 어려워요. 나이도 워낙에 많고 작년에도 나름대로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올 시즌에는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부상도 많고 건너뛴 경기 수도 많고 피홈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지는 않아요. 벌랜더가 사실 방어율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봐주만 합니다만은 뭐 직전 경기 잘했다고 해가지고 벌랜더를 엄청 치켜 세울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반면에 놀라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최근 6경기 정도 뭉뚱그려 봐도 이 중에 뭐 4실점씩 한 경기도 있어요. 이닝 소화가 아쉬울 때도 있었고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올 시즌 뭐 산체스가 잘해주고 있고 랑의 수아레도 초반에 잘해주고 휠러는 늘 꾸준했었고 그 와중에서도 놀라 역시 작년이랑은 다르게 작년에는 방울이 4점대였는데 올 시즌은 확연하게 나아진 면모도 있고요. 여전히 피홈런이 좀 약점이다 이런 게 있지만은 필라델피아의 원클럽 맨으로서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충분히 제 몫은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경기는 저는 피해가고 싶은 경기이기는 해요. 어제도 이제 휠러랑 그 로네 블랑코였나? 선발 투수상으로 확실히 좀 필라델피아에 이점이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경기가 또 연장까지 갔잖아요. 2대2로 흐르다가 겨우겨우 하퍼의 끝내기 안타 이런 것들 때문에 결정이 났는데 그 전까지는 필라델피아 빠따가 막 3경기 연속 2자릿수 안타 치고 휴스턴은 비교적 좀 오락가락하고 빠따상으로는 필라델피아의 손을 들어줄만 했고 마운드도 필라델피아가 앞선다고 볼만 했는데 경기 결과를 보면은 역시 강팀들의 맞대결답게 얘네들은 팀 타이틀만 봤을 때는 올 시즌 뭐 월드 시리즈에서 만나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오늘도 필라델피아가 그나마 빠따적으로나 마운드적으로나 앞선다고 봅니다만은 사실 그냥 돈을 걸라가면 안 거는 게 제일 나은 경기처럼 보입니다. 피츠버그 대 시카고 컵스 경기 제러드 존스가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복귀 등판입니다. 거의 한 7월 4일이 마지막 등판이었다고 하니까 한 50일 만에 등판인 셈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마이너리그 3경기 동안은 삼진은 괜찮게 잡고 하는데 일단 방어율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어요.
가장 최근 등판도 뭐 눈에 띌 만한 정도도 아니었던 것 같고, 제러드 존스가 내일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긴 이닝을 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다른 투수들이 나올 때보다도, 원래 제러드 존스 정도면은 기록도 그렇고 피츠버그가 괜찮게 좀 기대를 할 만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복귀 등판이기도 하고 아마 길게 던지기도 어려울 것이다. 근데 이 와중에 저스틴 스틸, 솔직히 말해서 올 시즌에 뭐 방어율 같은 거 보면 여전히 괜찮기는 해요. 하지만 기복이 좀 심하다는 거. 시즌 초반에 이제 복귀하고 나서 초반에 조금 안 좋았었고, 그러다가 한 9경기 정도를 잘 던졌는데 그 이후에 3경기는 흔들렸다. 하지만 최근 4경기는 또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다. 뭐 여기에는 그 비 때문에 2이닝밖에 못 던지고 내려간 경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 4경기 동안 1.66, 직전 디트로이트전도 7이닝 동안 2실점, 3진 10개 잡으면서 스틸다운 면모를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뭐 올 시즌 이제 홈보다도 원정에서 낮은 방울도 그렇고, 선발 투수는 일단은 컵스가 앞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컵스가 요즘에 빠따가 참 무섭습니다. 최근 5경기 중에 1경기 빼고는 전부 두 자릿수 안타였는데, 어제는 무려 21안타에 18득점 이렇게 해주면서 컵스의 빠따 기세가 확실히 좋죠. 피츠버그가 뭐 스틸 상대로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컵스 쪽으로 좀 손이 가는 것 같고요. 배당 대비 컵스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언더오버 기준점이 7.5인데 요즘에 컵스가 6경기 연속으로 오바 중이거든요. 물론 이제 스틸이라는 컵스의 사실상 에이스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7.5여도 오바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는데, 제러드 존스 리스크도 있고 요즘에 컵스 빠따라면은 나름대로 오바도 저는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이 경기는요. 다음 워싱턴 대 양키스 경기, 솔직히 말해서 긴 고민은 안 됩니다. 이거는요. 코빈이 사실 좀 못하다가 바로 직전 경기는 콜로라도 상대로 6이닝 2실점으로 간만에 잘하긴 했다. 근데 그전에도 코빈은 올 시즌 뭐 좋은 순간들도 여러 번 있긴 했었어요. 하지만 뭐 방울도 말해주고 있고 이렇게 좀 득점 지원도 못 받는데 밥입 같은 운적 요소도 안 따른다. 여러 가지로 되게 불운한 투수라고 봐야 되고요. 워싱턴의 현 시점 이런 전력 같은 것들도 양키스한테는 아무래도 모자랍니다. 내일 더구나 양키스는 또 그 게리 콜이 나오는데, 게리 콜도 올 시즌에 사실 좀 부상 때문에 데뷔가 좀 늦었었는데 지금 뭐 기록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근 4경기는 게리 콜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 양키스를 안 볼 수가 없는 경기인 것 같아. 어디까지나 이 워싱턴이 생각보다 조금 친다. 최근 10경기 중에 워싱턴의 두 자릿수 안타 경기가 뭐 6번이나 되고, 그리고 양키스는 최근 2경기는 전부 두 자릿수 안타고 홈런도 2경기 동안 8방 날리고 이러고 있지만은, 그전에는 8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였거든요. 양키스의 빠따를 과연 믿을 수 있냐. 그리고 워싱턴 생각보다 조금 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빡세기는 한데, 어쨌든 요즘 분위기 자체는 워싱턴도 잘 치다가 4경기 연속 두 자릿수 안타 치다가 2경기 동안은 8안타 5안타에 그친 셈이고, 양키스는 8경기 연속으로 반대로 못 치다가 최근 2경기는 뭐 12안타 12안타 5홈런 3홈런, 뭐 저번에 콜로라도 상대로는 백투백투백 홈런도 나왔었죠. 눈에 들어오는 건 여전히 저지 같은 애도 훌륭하고 소토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 이제 글레이버 토레스가 사실상 양키스의 욕바지인데 요즘에 1번 타수에서는 거의 뭐 3할 타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냥 여러가지 지표상으로나 양키스를 안 볼 수가 없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터지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양키스의 배당도 되게 구린 셈인데 그냥 저는 양키스나 뭐 마인까지도 한번 내다볼 것 같네요. 다음 경기 보스턴 대 토론토 경기. 요즘에 보스턴이 참 빠따가 안 터집니다. 어제도 토론토와의 더블헤드에서 4안타 9안타 정도로 요즘에 빠따가 이제 8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뭐 2승 6패 달리고 있다, 5연패다,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쿠퍼 크리스웰이면은 요즘에는 불펜으로 많이 나왔었고, 불펜으로 이제 워낙에 선발에서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불펜으로 나올 때도 안 좋았었는데 그냥 방울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직전 경기 가장 최근 등판에서는 그래도 제 몫을 하긴 했다. 휴스턴도 4.2이닝 실점으로 나름대로 잘하긴 했지만은 이닝도 모자랐었고, 크리스웰의 경쟁력은 그렇게 높게는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야리엘 로드리게즈, 이 친구도 사실 제가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조금 잘하고 재콜업 됐을 때는 좀 좋은 모습 보여줬다 이랬었는데 그냥 요즘에도 별로 안 좋죠. 어제도 심지어 이 팀이 두 팀이 좀 더블헤더처럼 했잖아요. 한 경기는 이제 그 서스펜디드 경기여가지고 2회부터 시작하고 그랬었는데, 야리엘 로드리게즈가 어제 또 공을 던졌어요. 1이닝 정도 소화를 했는데 오늘 또 일단 선발로 올라와는 있습니다. 얘가 이제 얼마나 길게 끌고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결국에 두 팀은 롱맨도 많이 썼고 불펜 소모도 꽤나 크다, 이런 시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승패는 솔직히 말해서 예측이 힘들어. 다만 보스턴이 5연패에 빠져있고
토론토는 어쨌든 6연승을 달리고 있다. 천사 상대로 수입도 있었고 그 와중에 토론토 빠따가 뭐 대단히 좋았던 건 아니긴 한데 저는 뭐 이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오바 정도만 보고 있어요. 이게 또 기준점이 10.5라 가지고 되게 높은데 보스턴이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올 시즌 홈에서는 기록도 좋지가 않다. 패배가 더 많다.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또 한 번 토론토의 승을 보고는 싶지만은 손이 안 가네요. 토론토의 이런 그 마운드 운영도 좀 의심이 되고 사실 오바도 둘 다 요즘에 못 치는 와중이어가지고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상으로 보스턴이나 토론토나 마운드 운영이 쉽지가 않다. 이게 제일 거슬려가지고 저는 10.5도 오바를 보기는 하거든요. 두 팀 다 10.5 기준 요즘에 언더가 7번, 8번씩 되게 언더가 많긴 해. 이렇게나 빠따를 못 치고 있다는 소린데 글쎄 뭐 이 경기는 패스하실 분들은 하시고 저는 뭐 굳이 따지자면 그냥 오바 정도만 볼게요. 다음 경기 미네소타 대 애틀랜타. 어제 베일리 오버를 뚜드럽 했던 애틀랜타인데 어제 이제 선발 구도에 비해서는 미네소타의 베일리 오버가 거의 한 12-13경기 정도 되게 잘했었잖아요. 올 시즌에 딱 2번 털렸어. 시즌 첫 경기 때 한 번 털리고 중간에 또 한 번 2이닝 만에 7, 8실점했던 그런 경기가 있었고 어제까지 해가지고 베일리 오버가 3번 털린 거였는데 그 전까지는 한 12-13경기 정도 꾸준하게 되게 잘했었으니까 베일리 오버가 2점대 방울 초반으로 어제에 비해서는 리차드슨 정도면 조금 미네소타는 가벼운 선발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닝 소화도 조금 아쉬운 편에 있고 또 방울 같은 건 괜찮긴 하지만은 글쎄 뭐 정규 로테이션으로 뛴 게 올 시즌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기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요. 마침 애틀랜타는 이제 슈벨렌바흐 올 시즌이 뭐 이제 얘도 처음으로 데뷔 시즌이고 나름대로 괜찮아요. 3.94 정도로 괜찮고 특히나 최근 8경기는 2.84 정도에다가 특히 삼진이 제일 눈에 띕니다. 이 친구는요. 슈벨렌바흐는 최근 6경기 동안 8K, 11K, 10K, 7K, 8K, 9K 요즘에 아주 대단합니다. 볼넷이랑 삼진 비율이 아주 또라이급이에요. 슈벨렌바흐가 그 정도로 사실 저는 요즘에 애틀랜타에서는 세일 다음으로 믿는 투수가 슈벨렌바흐인데 그래서 선발 차이는 저는 그래도 애틀랜타가 가져갈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 마침 사실 요즘에 빠따는 둘 다 안 좋았었어요. 제가 애틀랜타가 그 전에 한 7경기 동안 6승 1패를 달리고 있는 와중에 3득점 정도에 그쳤었거든요. 그러다가 직전 경기 때는 10점 내면서 베일리 오버도 털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빠따가 안 좋은 시점은 아닌 것 같아. 애틀랜타가 한창 너무 안 좋았었는데 그나마 요즘에는 조금 나아지긴 했다. 홈런 기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반면에 미네소타는 8경기 동안 2승 6패 오히려 둘 다 사실은 빠따가 안 좋은 와중에 있는데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애틀랜타 쪽이 이런 빠따나 마운드나 앞서간다고 보인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뭐 애틀승에다가 언더 쪽으로 볼게요. 어제처럼 애틀랜타가 폭격을 한다면은 언더는 빠그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뭐 비슷한 관점에서 애틀랜타가 배당 대비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네요. 저는요.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대 샌디에고 제가 솔직히 요즘에 좀 피하고 있는 팀이 샌디에고거든요. 물론 이 딜런 시즈라는 아주 훌륭한 투수가 나오기 때문에 샌디에고로 보면 좋아. 샌디에고 배당도 나쁘지는 않고 여기 뭐 보시다시피 기록상으로 시즈가 패배는 조금 많아도 방어율도 좋고 최근 4경기 동안 뭐 좋은 셈에 있다. 사실 그 전에만 봐도 딜런 시즈가 막 노히트 노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되게 좋았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의 4경기는 다소간에 볼넷 조금 늘어나고 이닝 소화도 그렇고 약간 아쉬워지긴 했습니다. 시즈가 여전히 3.03 정도로 좋기는 한데 엄밀히 말하면 한창 좋았을 때보다 요즘 4경기는 살짝 아쉬운 와중에 있긴 해요. 시즈가 반면에 미콜라스는 안 좋다가 직전 경기만 좀 잘한 셈인데 그냥 뭐 양팀의 빠따가 되게 어설프죠. 이게 또 세인트루이스 빠따? 솔직히 많이 못 믿겠어. 아레나도나 골드슈비트 다 망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뭐 신인 마신 윈이라든지 브랜든 로저스 이런 애들 다 잘해주고 있잖아요. 벌레슨이라든지 세인트루이스 빠따도 그렇게 막 엄청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 뭐 시즈가 이제 샌디에고 상대 전적이 많지는 않아도 20타석 동안 피한 타율이 4할이에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것도 좀 손이 많이 안 가. 샌디에고도 제가 애리조나랑 더불어서 후반기 들어서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요즘에는 양팀의 격차가 조금 벌어졌죠. 빠따 페이스가 이 사이클 상으로 막 지금이 좋은 순간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 경기는 뭐 시즈가 선발 투수상으로도 앞서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글쎄 샌디가 과연 배당값을 할 수 있을까. 1.53이면 좋기는 한데 저는 좀 망설여지네요. 요즘의 분위기 상으로는요. 다음 화싹 대 텍사스 경기. 게럿 크로쉐는 올 시즌 뭐 지금 128이닝이나 소화를 했는데 이렇게나 긴 이닝을 소화한 게 올 시즌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에이전트가 크로시의 이닝 관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 화이트삭스 구단이 받아들였죠. 최근 8경기 동안 27이닝밖에 소화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많이 얻어맞기도 하고 여전히 삼진은 많이 잡는데 피홈런도 조금 있었고 크로시에는 한창 이제
제대로 막 100구씩 던지고 6이닝, 7이닝 소화하던 그때에 비해서는 최근 8경기는 크로시의 등판은 별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 8경기 전부 다 4이닝 정도 혹은 그 이하로만 소화를 했고요. 기록도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기억하던 크로시의 모습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앤드류 히니 오늘 경기 원정이잖아요. 히니는 사실 원래 이제 뭐 디그롬이라든지 슈어저 이런 애들이 뛰면은 사실 뭐 선발로 기용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나올 때는 괜찮게 해줍니다. 시즌 방어리 말해주죠. 4점대 정도면 그냥 준수하니까. 근데 두드러지는 건 올 시즌 홈이랑 원정 편차인데, 안 그래도 원래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조금 있는데요. 요즘에는 홈에서는 4경기 동안 1.86, 경기당 평균 6이닝 먹은 거죠. 원정에서는 4경기 동안 19이닝 7.10 이런 식으로 홈이랑 원정 편차가 상당히 심하다. 원정에서 못했다는 게 두드러지는데, 그래도 뭐 희니가 이런 건 있더라고요. 이렇게 원정에서 안 좋은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화싹 봤다? 당연히 믿으면 안 되죠. 희니는 통상 화싹 애들한테 피안타율이 1할 오픈 1위 정도로 괜찮은 편이다. 장타율이 꽤나 높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한 4이닝 정도만 먹을 거로 보이는 크로시보다는 희니의 요즘 페이스를 조금 더 높이 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화이트삭스는 올 시즌 31승 101패, 압도적으로 리그 꼴찌에다가 화싹의 108년 역사상 가장 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있다. 올 시즌에만 구단 연패 기록을 2번 갈아치웠다고 했었죠. 물론 텍사스도 요즘 빠따가 좋지는 않아요. 그냥 맨날 애매하고 그러고 있고, 뭐 2연패 최근에 받고 이랬는데, 저는 뭐 선발도 희니가 그렇게 꿀릴 건 없다고 보고, 빠따도 이렇게 컨디션 OPS 상으로도 텍사스 쪽이 좋게 찍힌다고 보이죠. 어쨌든 화싹 아무리 크로시에라고 하더라도, 희니가 원정에서 약했다고 하더라도 최근 9경기 동안 또 1승 8패예요. 텍사스 쪽이나 언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이네요. 그냥 언더 지표도 이렇게 8.5 기준으로도 최근에 두 팀 다 언더가 많은 셈도 있고, 그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어스 일단 최근 7경기, 여기에는 8이닝 동안 무실점을 달렸던 피츠버그 경기도 포함이 돼 있고, 신시내티던 뭐 7.1이닝 무실점 경기, 2경기 다 홈이었습니다. 원정보다는 홈에서 조금 괜찮고 이런 것들도 두드러지긴 해. 근데 문제는 이 친구 역시 요즘에 이닝 소화가 덜어 아쉬워요. 방금 말했던 뭐 7이닝 먹은 경기, 8이닝 먹은 경기 이런 거 말고는 5이닝 혹은 뭐 4이닝 이렇게 먹은 경기가 너무 많아. 종종 이닝 소화가 아쉽다는 점들, 이런 게 좀 생각이 나고요. 그래도 마이어스는 제가 여러 차례 올 시즌 미러키가 주요 선발들이 다 나가리 된 그런 시즌이다. 코빈 번즈 팔았고, 원래 2선발이던 브랜드 우드러프 또 지금 결장하고 있죠. 시즌 초반에 웨이드 마일리 나가리 되고 이래가지고 대체로 레아라든지 뭐 페랄타 이런 애들만 로테이션을 잘 돌고 있는데, 그 마이어스라든지 여러 선수들을 다 올려 썼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미러키가 올 시즌에 건진 선발은 마이어스다. 지금 뭐 기록도 좋고 이렇긴 한데, 걱정스러운 그냥 요즘에 이닝 소화가 조금 아쉬운 거, 그게 생각이 나고요. 문제는 오늘 샌프란시스코 상대가 이제 웹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로건 웹이 지난 몇 년 동안 홈이랑 원정 편차가 꾸준하게 있었다. 홈에서는 뭐 2점대 방어를 보여주고 원정에서는 4점대 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홈이나 원정이나 최근에 전부 다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최근 분위기가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최근 5경기 동안 뭐 0.96에다가 올 시즌 피홈런이 7번밖에 없는데 피홈런이 빵빵입니다. 그냥 로건 앱은 맨날 이렇게 싱커, 이제 싱커도 궤도에 올랐습니다. 원래 이게 예년에 비해서는 체인지업도 이런 구종 가치가 조금은 떨어지고 싱커도 약간 아쉬웠는데, 요즘의 활약을 통해서 싱커나 체인지업이나 전부 다 구종 가치 상으로 플러스인 면도 있고요. 요즘에 로건 앱은 그냥 잘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이제 다저스, 콜로라도 이런 팀들한테 약간 실점도 많았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의 로건앱은 좀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미러키도 빠따상으로 좀 애매합니다. 샘프나 미러키나 빠따적으로는 뭐 후반기 들어서 많이 애매한 것도 있고, 그냥 7.5 기준이면 저는 언더 보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배당 대비 샌프란시스코의 승 같은 것도 또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요즘에 뭐 미러키가 데비 윌리엄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블론도 저지르고 패전도 기록하고 이랬는데, 사실 경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샘프보다는 미러키가 낫기는 한데요. 그 전에 일단 난 로건 앱이 너무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배당 대비 샘프승이나 언더 쪽으로 저는 생각 좀 해볼게요. 다음 콜로라도 대 마이애미 경기, 퀀트렐이랑 무노즈가 붙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제에 비해서는 선발 구도가 콜로라도가 좀 앞서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죠. 일단 무노즈 최근 6경기도 안 좋습니다. 피홈런 많고 볼넷 많이 준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냥 비슷해요. 어느 정도 이닝 소화를 70이닝 이상 했던 투수들 가운데
9이닝당 볼넷 개수나 9이닝당 홈런 개수나 전부 다 최상위권에 위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종종 그냥 뭐 한 5이닝 동안 30점 하고 적당히 해줄 때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냥 기대치가 낮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퀀트릴은 홈이랑 원정 차이. 최근 4경기 동안 홈에서는 4.09 정도로 봐주만 한데 원정에서는 10.20으로 요즘 들어서 특히 원정에서 약한 메모가 많이 두드러진다. 올 시즌 내내만 봐도 홈에서는 4.06, 통산 쿠어스 4.16 정도로 클리블랜드 떠나가지고 콜로라도로 온 선택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그 스플리터 같은 게 한때는 리그에서 가장 스플리터의 구종 가치가 높은 선수였다. 근데 뭐 요즘엔 못해가지고 플러스 4까지 추락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선발상으로는 퀀트릴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이런 얘기는 할 만할 것 같습니다. 뭐 직전 경기도 빠따가 이게 쿠어스 필드였는데도 두 팀 다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었죠. 콜로라도도 보니까 뭐 디아즈 같은 애들, 포수 디아즈 같은 애들 DFA 시키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어제보다도 오히려 기준점이 조금 올랐어요. 무누즈 등판이라 그런지 몰라도 10.5에서 11점으로 올랐는데 마이애미가 이렇게 좀 불펜도 조금 떨어진 모양새가 있다. 두 팀 다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불펜에서는 약점이 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한데 근데 빠따도 못 믿어. 그래서 뭐 11.5 기준 양팀 다 콜로라도가 9번이 언더였다. 마이애미는 7번이 언더였다. 되게 애매한 것 같은데 저는 콜로 승에다가 그냥 언더 정도 볼게요. 뭐 선발 투수 차이도 콜로라도 조금 낫다고 보고 근데 빠따는 어느 쪽이 나은지 지금 잘 모르겠네. 내일은 뭐 콜로라도가 최근 2달 동안 우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 때 잘 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글쎄요 콜로라도 빠따? 그렇게 믿을 만한 정도인가? 애매합니다 그냥. 다음 시애틀 대 템파베이 뭐 긴 설명 필요 없이 어제도 얘네들이 아마 5대1인가 그랬었거든요. 일단 뭐 로건 길버트가 나온다. 물론 요즘에 길버트 약간 안 좋아요. 여전히 뭐 볼넷 안 주고 피홈런 적고 하기는 한데 일단 기록이 안 좋습니다. 여기에는 보스턴전 운이 없었던 그런 경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한데 피츠버그나 다저스 이런 팀들한테 최근에 원정에서 4실점, 8실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버트도 한창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기록도 많이 떨어져 있고 좋게 볼 만한 시점은 아니기는 해요. 뭐 템파베이는 제프리 스프링스 얘도 이제 토미존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닝 소화도 조금 별로고 하긴 한데 그래도 뭐 전반적인 기록 자체는 엄청 나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더구나 양팀이 지금 빠따 좋다고 볼 수 없는 팀들이잖아요. 긴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언더 보는 게 제일 낫지 않나. 다만 거슬리는 점이라면 길버트가 한창 좋았을 때에 비해서 요즘에 좋은 시점은 아니다 뭐 이런 건데 양팀의 빠따나 그리고 뭐 구장 특성 시애틀의 홈구장 상당히 좀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그냥 언더 보는 게 제일 나아 보이네요. 애리조나 대 매치 경기 일단은 애리조나가 요즘에 뭐 기록이 되게 좋죠. 한창 잘 나가다가 템파베이한테 스윕을 당하면서 이 새끼들 좀 기세가 꺾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마이애미랑 보스턴을 전부 다 원정에서 스윕을 하면서 좋은 기록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좀 잘하다가 3연패 받고 그 이후에 다시 6연승을 달리고 있다. 거슬리는 점이라면 이제 이로드가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다. 한 번도 실망스러웠던 적은 없었어요. 5.2이닝 3실점, 5이닝 3실점, 그리고 직전 경기 109를 던지면서 5.1이닝 동안 1실점으로 그래도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즈는 좀 이름값은 했던 것 같아. 이런 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머나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 이제 5경기 동안 머나야가 4번이 7이닝을 먹었던 경기예요. 7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그 두 경기는 전부 다 두 자릿수 3진을 기록을 했었고 그러다가 시애틀한테 3이닝 3실점으로 부진했는데 바로 다음 경기 마이애미한테 7이닝 3실점, 볼티모어한테 7이닝 3실점 이렇게 요즘 머나야는 좀 이름값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록도 그렇고 최근 분위기가 꽤나 괜찮다. 이게 조금 보이죠. 최근 5경기 동안 이닝 소화도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고 3이닝밖에 못 먹은 경기가 있는데도 이 정도예요. 방울도 좋고 오히려 선발은 머나야를 이로드 밑으로 놓을 수는 없어요. 그만큼 머나야 나름대로 저력이 있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나는 아무래도 빠따 차이가 조금 큰 것 같아. 매츠도 밟으면 꿈틀하는 팀입니다. 한 번씩 잘 칠 때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최근 10경기 중에 두 자릿수 안타 경기 2번밖에 없고 최근 3경기 막 2안타, 5안타, 7안타 이러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선발상으로 이로드가 그렇게 크게 꿀리지 않는다면은 애리조나를 보는 선택이 옳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매치에 빠따가 혹시라도 터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됩니다만은 두 선수 모두 다 이로드나 머나야 모두 다 상대팀한테는 좋은 전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머나야는 애리조나 애들한테 2-2-4 정도, 이로드도 뭐 2-4-6 정도로 봐줄만하게 좀 막았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결국에는 빠따 싸움으로 가면은 애리조나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애리조나가 진짜 어떻게든 이겨내는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배당 대비 애리조나가 좋아 보이네요 저는요. 그리고 다저스 대 볼티모어 경기 잭 플레어티랑 콜 어빈이 붙는데 이거는 다저스의 배당이 너무 안 좋네. 다저스가 일반승이 1.34고 마헨이 1.76인데 일단 홈마헨이라는 점이 조금 걸리고 일단 상대팀이 볼티모어야. 요즘에 볼티모어가 진짜 못 쳐요.
그리고 내일 또 선발이 콜 어빈이다. 여러가지 면모상으로 당연히 다저스를 보는 게 옳아. 플레어티는 올 시즌 10승 투수에다가 방어도 좋고 다저스로 옮긴 이후에도 뭐 이닝 소화는 조금 아쉬워도 3.22 정도로 괜찮고 여전히 올 시즌 볼넷이 아주 좀 좋아졌다. 이런 것들 때문에 플레어티는 여러가지 면모에서 다저스가 참 잘 데려온 투수거든요. 반면에 콜 어빈은 거의 뭐 대체 선발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마운드상으로는 다저스의 우위가 있다. 볼티모어도 한 2주 전쯤에는 OPS가 791에 달했었어요. 후반기 기준으로도 상위권에 위치를 했는데 최근에는 767까지 떨어졌다. 볼티모어의 빠따 하락세. 왜냐면 볼티모어가 최근 10경기 동안 뭐 2할 3리에다가 얘네들이 자랑하는 홈런도 11방밖에 없고 최근 5경기로 좁히면은 타율이 2할 오픈 1리에요. 홈런도 4방밖에 없고 이런 지경이어가지고 볼티모어 요즘에 팀 이름 값을 못하고 있다. 제가 뭐 몇 번 거너 앤더슨의 홈런 페이스라든지 그리고 휴스턴전 뭐 역전승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볼티모어를 좋게 볼 수는 없어요. 요즘 모습으로는. 반면에 다저스는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7경기 동안 6승 1패 달리고 있고 이 와중에 빠따는 좀 오락가락하기는 한데 어쨌든 돌아올 애들 많이 돌아왔죠. 먼시라든지 이제는 뭐 배츠라든지 뭐 이런 애들 다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플레어티가 다저스에서 뛴 4경기 전부 다 플레어티는 제 몫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들 모두 다 8.5 기준으로 오바가 났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저는 다저스 쪽으로 좋게 보겠습니다. 최대 뭐 마행까지도 한번 노려는 보고 그리고 8.5 기준 오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